자, 이제 통계인데, 이 통계 단어는 일단 미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쉬워. 졸라 쉬워, 진짜. 푸는 게 거의 뭐, 유형이 엄청 많지 않아. 앞에 확률이나 조건부 확률이나 뭐,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은 유형이 되게 많잖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물론 어려운 문제는 어렵긴 한데, 근데 이제 보통 좀 다 대부분 좀 충분히 풀만한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당연히 공부를 안 하면 어렵다.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뭐든 어렵지, 그지? 그러니까 근데 앞에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조금 쉽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는 확실히 이게 이 통계 쪽을 잘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개념을 잘 몰라. 이 통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문제만 뒤집다 푸는 거야. 그래서 엄청 많이 틀리는데 개념만 확실히 알아도 진짜 웬만한 건 다 풀 수 있다. 맞지? 개념만 확실히 알아도. 그러니까 용어라든지 뭐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확실히 숙지를 해도 충분히 여기는 진짜 잘 맞을 수 있는 단원이니까 제대로 공부해서 잘 맞도록 해. 나중에 또 시험 기간 왔는데 개념 몰라갖고 또 욕먹지 말고. 알았지? 그치?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라고 나와 있는데, 봐봐. 되게 길어. 되게 긴데, 일단, 일단 함수로 정의를 하고 있거든. 뭐 예시를 그냥 하나 들어볼게. 자, 봐. 내가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했다고 해볼게.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앞면이 나오는 그 횟수를 x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번 해볼게.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그럼 일단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진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시행이잖아. 그지? 그럼 그 시행을 했을 때 표본 공간이 있겠지. 나올 수 있는 전체 집합. 맞지? 뭐가 있어? 일단 이거부터 찾아볼게. 또 뭐 있어? 앞뒤 또 뒤앞 또 뒤뒤 이렇게. 요게 표본 공간이잖아.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거든. 그럼 이 x라는 집합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부터 있어? 뭐부터 뭐까지 있어? 이 상황에서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있겠지. 0, 1, 2. 앞면이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뭐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그럼 여기 s에서 x로의 대응을 함수처럼 대응을 좀 시켜보면 h는 당연히 2에 대응을 하겠지. 앞면이 2개 나왔으니까. 그리고 ht랑 th는 1에 대응을 할 거고 tt는 0에 대응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x에 대한 확률도 이제 대응이 가능하지.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은 얼마야? 4분의 1이야, 그치?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는 4분의 1에 대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얼마인데? 2분의 1이잖아. 그럼 1은 2분의 1에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2는 마찬가지 4분의 1에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응을. 자, 이때 요 x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를 확률 변수라고 할 거야. 요 x를, 이 정의어 x를. 오케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정의에서는 여기를 확률 변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x를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냥 간단하게 x가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렇게 나올 거야, 문제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나오면 그렇게 나와. 그래서 요 x를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마다 다르겠지. 같은 시행이라도. 이게 앞면이 아니라 뭐일 수도 있어. 뒷면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건 이제 문제마다 다른 거야. 오케이? 똑같은 시행이라도 어떤 상황이 나오냐에 따라서 확률 변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x에서 y로의 그 함수, 대응 관계.
그러니까 대응표를 내가 그린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야. 됐어?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x에서 y로의 이런 대응표를 함수라고 했잖아.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맞아? 여기서는 이제 확률 분포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같은 내용인데 이름만 다른 거야. 확률 분포. 됐어? 됐지? 그리고 이 x를 우리 이 정의역을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고. 됐지? 됐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를 생각해 보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이제 기호로는 그때는 우리가 y는 fx라는 기호를 이제 사용을 하잖아, 우리가. 맞지? 이런 기호를 사용을 했고, 뭐 함수 값의 기호도 한번 써보면 f0은 4분의 1이고 f1은 2분의 1이고 f2는 4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값의 기호도 썼었단 말이야. 함수를 할 때. 맞지?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제 기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호를 뭐라고 쓰냐면 p x는 x, i 다시 그냥 이렇게 쓸게. px는 x라고 쓸 거야. 요거는 p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x가 0일 확률을 4분의 1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함수값의 기호로. 됐어? 그럼 px는 1은 뭐라고 써? 2분의 1로 쓰겠지. 그러니까 x가 1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px가 2인 건 뭐야? 다시 4분의 1이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값의 기호처럼 여기서도 그 확률 분포에 대한 함수값의 그런 기호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 기호를 조금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px는 xi는 pi라는 걸로 표현할 거고 이건 기호야, 기호. 그리고 i는 그냥 1부터 n까지 있다. 이렇게 이제 기호로 그냥 표현해 주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0일 확률은 4분의 1이고 x가 1일 확률 2분의 1이고 x가 2일 확률은 4분의 1이다. 뭐 이런 걸 조금 이제 일반적인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됐어,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이 식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질량 함수로 부를 거야. 오케이? 이 관계식을.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와 그 확률에 대한 그 대응 관계에 대한 식이 있잖아. 그 식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겠다고. 됐지?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동전 2개를 던지는 상황이잖아. 이 상황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의 확률 질량 함수를 내가 식으로 정확하게 써보자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동전을 2개 던진 거는 무슨 시행이야? 독립시행이야, 맞지? 독립시행. 그러면 시행 횟수 2번에 2cx에 그리고 정확하게 쓰자면 2분의 1 앞면이 나오는 횟수 x 그 다음에 2분의 1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2-x 해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하고 1하고 2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 이게 확률 질량 함수를 완벽하게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됐지?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식의 형태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 이게 지금 독립시행의 상황이니까 독립시행의 확률로 내가 쓴 거고 만약에 뭐 어떤 주머니에서 어떤 공을 꺼냈을 때 뭐 노란 공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게 나오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한 확률의 식이 또 있을 거고. 됐어? 그래서 그런 그 상황마다 다른 그 식을 이렇게 써주는 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쓸 때 주의할 거는 요 뒤에 정의역을 항상 써줘야 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항상 다 써줘야 돼. 됐냐? 물론 뭐 만약에 x가 0부터 100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0부터 1, 2 정도 쓰고 점점점 쓴 다음에 1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렇게까지 써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요 정도로 쓰는 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할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에 그냥 이어서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그 정의역이 있지, 정의역. 이 확률 변수에는 사실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 두 종류.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 딱 두 종류야. 자, 이산 확률 변수는 뭐냐면 셀 수 있는 거. 어떤 확률 변수가 딱 정해졌을 때 이 확률 변수를 셀 수 있으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은 어때? 확률 변수 0, 1, 2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잖아. 그럼 얘는 무슨 확률 변수라고? 이산 확률 변수야. 오케이? 이산 확률 변수.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이제 너네 수직선에서 정수값 정도로 생각하면 돼. 뚝뚝 끊어져 있는, 콕 집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확률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보통 셀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횟수나 개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산확률 변수에 속하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했냐고 말이지? 됐지?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는 반대로 셀 수 없는 거. 셀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 콕 집어 얘기할 수 없는. 예시로 시간 같은 게 있지. 시간, 아니면 온도, 키, 몸무게, 이런 애들. 그러니까 무슨 값을 가지는 거야? 얘는 거의 실수 값을 가지는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거야. 실수 값을 셀 수 있어? 셀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한다고. 예를 들어서 키라는 걸 생각해봐.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반에 있는 학생들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잖아.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 x의 범위는 제일 작은 학생이 예를 들어서 150이라고 할게. 150 이상 제일 큰 학생은 200이라고 할게. 2m라고 할게. 미친 거인인데? 2m가 없지? 2m는 좀 오바네. 190도 없잖아. 180은 있나? 180이라고 하자. 그럼 요 사이에 키를 너네가 셀 수 있냐? 못 세지. 그럼 이런 건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셀 수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범위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고, 일단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요 이산확률 변수를 먼저 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변수와 확률의 그 관계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의 요거 쓴 거 있잖아, 위에 거. 이거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해. 이렇게.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또 이름이 달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이건 좀 이따 할 거야. 일단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일단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여기까지만 숙지해주면 돼, 일단. 됐냐,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요 연속 확률 변수는 조금 이따 할 거고, 지금은 이산확률 변수를 좀 할 거야. 알지? 다시. 자, 확률 변수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이산하고 연속 두 가지가 있고, 이산확률 변수는 이제 셀 수 있는 거, 보통 이제 정수값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이산확률 분포, 그러니까 지금 이산확률에 대한 그런 분포를 함수의 그 대응 관계를 이산확률 분포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제 대응표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이산확률 변수는. 왜냐면 콕 집어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맞아? 근데 얘 연속 확률 변수는 이런 표로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 아니야. 왜냐면 실수값을 이렇게 무수히 쓸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로 그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하는 건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그 대응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제 이 확률 분포를 그렸을 때 이거의 x에서 y로의 그 대응 관계에 대한 식이 있잖아, 식. 그 식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그 확률 질량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처럼 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지. 됐어? 됐지? 그리고 또 그리고 요것도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이산확률 변수라는 거는 셀 수 있는 거라고 해서 보통 정수값이라고 얘기를 많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수만이 이산확률 변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산확률 변수 중에 정수가 아닌 숫자들도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콕 집어 얘기할 수 있으면 이산확률 변수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너네. 어떤 정육면체가 있어.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요 정육면체의 꼭지점이 몇 개 있지? 정육면체 꼭지점 몇 개 있어? 8개 있잖아, 8개. 그럼 8개 중에 그 두 점을 내가 임의로 두 점을 뽑아서 연결을 해봤대. 그럼 연결했을 때 그 나오는 그 선분의 길이가 있잖아. 그럼 그 길이를 우리가 그 선분의 길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 길이를.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가 있어? 1, 또 루트 2, 또 루트 3도 있지, 그치? 종류는 딱 세 종류지. 얘네 정수야? 아니잖아, 얘는, 그치? 근데 얘네는 딱 집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뭐야? 이산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가 내가 그냥 좀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라고 내가 정수값 정도로 생각하라고 한 거지,
정수만 이산확률 변수가 된다는 게 아니라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콕 집어 얘기할 수 있으면 다 이산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셀 수 있잖아 이거. 3개. 맞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3개니까 셀 수 있잖아. 이런 거는 이산확률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그 관계식을 방금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는데, 자, 그놈의 이제 성질을 좀 한번 볼게. 확률 질량 함수. 자, 이거의 성질인데. 자, 다시 한번 써보면 보통 식으로는 px는 xi는 pi라고 보통 쓸 거야. 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때가 좀 많아. 이게 문제집마다도 다르고 또 어떤 문제할 때도 다른데, 그냥 pi라고 간단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확률 질량 함수의 그 기호를 간단하게 pi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px는 k라고 그냥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x는 x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x는 r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 근데 그냥 형태는 다 어차피 똑같잖아 지금. 형태는 어찌됐건. 그래서 요런 형태들은 다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하는 기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지? 자, 그리고 이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첫 번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이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첫 번째는 일단 0 이상 1 이하라는 거. 당연하지? 어찌됐건 얘도 확률 아니야, 확률? 그러니까 음수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1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래서 0 이상 1 이하. 일단 뭐 당연한 얘기고. 자, 두 번째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이 값은 확률의 뭐야? 총합 얼마야? 1이겠지, 그치? 확률의 총합을 얘기하는 거야. 거의 교재에는 시그마에 대한 표현이 안 나와 있긴 하거든.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시그마 표현이 사라졌어.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근데 이 시그마 표현도 기억해놔. 맞지? 활용 문제라든지 뭔가 풀 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걸 좀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억해놔 이거. 그 다음 세 번째는 확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x가 xi보다 크거나 같고 xj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할 때는 x가 xi일 확률부터 x가 xj일 확률까지를 다 더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 6이래. 1, 2, 3, 4, 5, 6 이렇게 나왔대. 내가 여기서 만약에 x가 1 이상 3 이하일 확률을 찾고 싶대. 이게 무슨 뜻이야? 1부터 어디까지? 3까지의 확률을 다 더하라고. 별거 없지? 뭐 이런 말이야 그냥. 이런 말이고. 만약에 x가 2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뭐야 이건? x가 1일 확률과 x가 뭐야? 2일 확률 더하라는 얘기야. 별거 없지? 그리고 px가 1 또는 4. 이건 뭔 말이야? x가 1일 확률과 4일 확률을 그냥 더해라. 이렇게. 별거 없지? 됐지? 뭐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3번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이제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3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냥 좀 이해만 잘 해주면 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이산확률 변수를 이렇게 써볼게. 이산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거든. 이산확률 분포를 아까 처음에 했던 그 대응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썼던 거 다시 한번 써볼게. 아까 했던 그냥 그대로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뭐 앞면이 나오는, 그지? 앞면이 나오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이 이산확률 분포를 이제 이렇게 대응표로 그려보면 아까처럼 이제 4분의 1하고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0은 4분의 1, 2도 4분의 1, 1은 2분의 1에 대응하는 이렇게 표로 그릴 수도 있고, 대응표로. 그리고 어떻게 그리기도 하냐면 여기 x축,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PX축이지. PX축. PX는 X축.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해. 막대 그래프로. 0, 1, 2가 있잖아. 그래서 0일 때가 4분의 1. 그리고 1일 때가 좀 더 커서 2분의 1.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찬가지 4분의 1.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기도 해. 오케이? 이렇게 표현이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이산확률 분포표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많아. 이 표현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하나씩 다 써주고 그 밑에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들을 써주는 거지. 여기 얼마라고 확률? 4분의 1이라고.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확률을 써준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확률의 총합은 얼마라고? 1이잖아. 그래서 그 합을 밑에다 여기다 써주는 거지. 여기다. 됐어? 그래서 이걸 이산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는 표가 이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사실상 얘만 그려, 얘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걸 가지고 문제가 나오거나 하진 않아. 솔직히.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표현도 있구나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솔직히 뭐 까먹어도 상관없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가지고 뒤에서 또 이제 평균이나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또 구하는 작업들을 또 할 거야. 알지? 그래서 이 표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래서 이 이산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작업을 좀 할 건데 일단 평균이라는 건 뭔지 아니까 요건 좀 제낀다고 하고 분산하고 표준편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이거는 너네가 배운 지가 좀 오래돼 갖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뭐라 불렀지? 삼포도라 불렀지. 삼포도. 맞지? 삼포도. 기억하냐? 삼포도가 뭐야? 산에 나는 포도? 삼포도. 자료가 흩어진 정도 맞지? 그치?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어떤 수치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삼포도라고 얘기하지. 맞지? 여기에 이제 편차라는 것도 또 들어가 있거든. 편차랑 뭐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예시를 좀 들어볼게. 이것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 일단 어떤 A반과 B반의 이제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좀 조사를 했다고 해볼게. 근데 A반의 학생이 딱 3명이 있대. 3명. 3명이 있는데 그 3명의 수학 점수를 조사해보니까 한 놈은 30점이야. 한 놈은 60점이고 한 놈은 90점이래. 개판이야. 그치? B반의 수학 점수를 조사해보니까 얘네는 한 놈은 50점, 한 놈은 60점, 한 놈은 70점이야. 이것도 개판이야. 그치? 다 개판인데 둘 다 개판이야. 자, 그럼 여기서 A반과 B반의 이제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지. 좀 분석해서 어떤 결론을 좀 내려고 하는 건데 일단 A반의 평균은 얼마야? A반 평균 60점이지. B반은 어때? 60점이지. 맞아? 평균은 같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일단 A반의 자료 조사를 할 때 일단 편차라는 걸 좀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편차. 편차가 뭐냐면 별량에서 뭘 뺀 거?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얘기해. 별량이 뭐야? 별량. 요 자료. 이런 자료들을 별량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럼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 얼마야? 첫 번째 학생에 대한 편차는 얼마야? 마이너스 30이지, 그치? 맞아? 두 번째 학생은 0, 세 번째는 30, 맞지? B반에서 첫 번째 학생은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은 0이고 그 다음 뭐야? 10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편차를 가지고 이제 뭘 생각하는 거냐면 지금 보면 얘네는 이제 마이너스 30이고 0이고 30 얘는 마이너스 10, 0, 10이니까 A반과 B반의 그 자료를 봤을 때 평균에서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자료는 무슨 반이야? A반이 좀 더 많이 떨어져 있지. 왜냐면 이제 30이라는 숫자가 아무래도 10보다는 크니까. 그러니까
A반의 자료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면 평균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B반에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평균 근처에 그래도 A반보다는 조금 몰려있는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냐? 이걸 이 편차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걸 판단해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야. 예측을. 너네가 통계를 하는 이유가 뭐야? 통계를 배우는 이유가 뭐야? 궁극적인 목표가 뭐야? 통계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 이딴 걸 왜 배우는 거야 도대체? 뭐 하려고? 너네 혹시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아냐?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거? 걔 되게 오래된 사람인데? 진짜? 그 사람이 지구 종말을 예언했다가 이제 걔 박살이 났잖아 지금. 그지?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박살이 났지. 이미 깨졌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뭐 하고 싶은 거야? 예측을 하고 싶은 거야. 미래를 예측해야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게 뭐야? 날씨 아니야 날씨. 기상청에서 날씨 겁나 틀리잖아. 그지? 통계를 존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를 잘하면은 그것들을 잘 맞춰서 내일 비가 오겠는데 우산 챙겨가야지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근데 그 자료들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자료들을 다 조사해서 분석했을 때 이런 식으로 평균 근처에 몰려있지 않고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자료들은 이런 자료들에 비해서 예측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지. 아무래도 돌발 상황이 더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얘네보다. 얘는 요 근처에 있으니까 그럼 요 정도 되겠다라고 대충 예측이 좀 가능하잖아. 얘보다는. 이해하냐 뭔 말이지?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좀 더 뭐라고 하는 거야? 좀 더 A반 자료보다는 좀 더 좋은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있는 자료들을 자료가 고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지. 이것도 중3 때 우리가 배웠어.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있는 그런 자료들을 자료가 고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측하기가 좀 더 쉬우니까. 됐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걸. 뭘 통해서? 편차를 통해서. 됐어? 이해했지?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우리가 구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편차를 지금 대충 봤는데 지금이야 뭐 꼴랑 3명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볼 수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는. 맞지? 대충 뭐 3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눈에 볼 수 있잖아. 충분히. 눈깔이 있는 이상. 맞지? 근데 만약에 이 A반 애들, A반 말고 C반 애들이 또 있어. C반 애들의 인원수가 한 80명이래. 그러면 여기서 또 자료를 조사했을 때 편차가 몇 개가 나오겠어? 편차가 80개가 나오겠지. 왜냐면 학생 하나당, 별량 하나당 편차가 하나가 나오잖아. 80명이 있다는 건 편차도 몇 개 있다는 얘기야? 80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 80개의 편차를 한눈에 보고 판단할 수 있어? 개빡시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한 거냐면 이 편차에 대한 대표값을 만들기로 생각을 한 거지. 그냥 하나의 수치로 만들어서 그걸로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대표값으로 생각한 게 처음에 뭐였냐면 평균이었어, 평균. 편차의 평균. 평균이 보통 대표값을 많이 쓰잖아, 대표값으로. 맞지?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자주 쓰는 그런 대표값이니까.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 세 개들을 다 뭐 해야 돼? 이 세 자료들, 편차들.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야? 평균 구하려면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눠야 되니까. 맞지? 맞아?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려고 봤더니 다 더하면 얼마야? 0 나오지. 얘도 마찬가지 세 개를 더하려고 봤더니 이것도 더하면 얼만데? 0 나오잖아. 그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리고 너네가 중3 때 배웠지만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라고 배웠어? 항상 0이야 이건. 어떤 자료를 들이밀던 간에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는. 뭐 증명 그렇게 어렵진 않아. 대충 하면 나오긴 하는데 뭐 별로 의미 없어.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차의 평균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편차에 뭘 한 거야? 제곱을 하는 거지, 제곱을. 오케이? 편차의 제곱을 해서 이걸 가지고 평균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얼마야? 편차의 제곱 900 빵 900 나누기 얼마? 3 얼마야? 600이지. 오케이?
600. 자, 얘는 100 더하기 0 더하기 100 나누기 3 얼마야? 3분의 200이야. 누가 더 작아? 3분의 200이 더 작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놈이 그러니까 이 대표값, 편차의 대표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어쨌건 이 대표값이 작다는 거는 아무래도 얘보다는 얘가 평균 근처에 자료가 많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 수치 하나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냐? 그래서 이 수치를 우리가 뭐라 그래? 얘를 뭐라 그래 우리가? 뭐라 그래? 분산이라고 하지, 분산. 오케이?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한다고. 외워야 돼 이거. 편차의 제곱의 평균. 줄여서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편제평. 오케이? 편제평이라고 할 거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제평. 오케이? 외워야 돼 이거.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더 작은 게 자료가 좀 더 고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자료가 좀 더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는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제곱을 한 거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이 커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숫자를 좀 줄여보고자 만든 게 뭐야? 이게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돼. 표준 편차. 그냥 루트 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분산에 루트 씌워서 숫자를 줄이는 거지.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얼만데? 루트 600이면 10루트 6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숫자가 좀 많이 줄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게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표준 편차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무래도 숫자가 큰 것보단 작은 걸로 비교하는 게 좀 쉬우니까. 됐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이 표준 편차를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도 하냐면 분산에 양의 제곱근이라는 말로도 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이런 표현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거 표준 편차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산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편차는 됐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요걸 구하는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 되냐? 됐지? 오케이. 자, 지금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가 뭔지 대충 이제 알았고 이제 이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예시를 들어볼게. 자, 이제 평균부터 한번 해볼까요? 평균부터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것도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보자. 점수가 있어. 똑같아. 이걸 D반이라고 하죠. D반. 자, D반 학생들의 점수를 조사를 했더니 70점이 있고 80점이 있고 90점이 있었대. D반의 학생들은 근데 명수가 총 5명이래. 밑에를 도수라고 한번 해볼게. 명수란 얘기지. 70점이 2명 있고 80점 2명 있고 90점이 1명 있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오케이? 요런 반이야. 그럼 이 반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내가 구하고 싶은 거지. 수학 점수의 평균을. 그러면 해볼게. 70점 몇 명 있다고? 2명 있다고 곱하기 얼마야? 2. 그 다음에 80점 몇 명? 2명. 그 다음 90점 몇 명? 1명. 몇 명으로 나누면 돼? 5명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치? 요게 이제 평균이잖아, 이게. 맞아? 이게 평균인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5를 내가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쪼개서 한번 써볼게. 그럼 70 곱하기 5분의 2, 그 다음 80 곱하기 5분의 2, 그 다음 90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 5분의 2라는 놈이 뭐야? 이게 뭔데? 이게 D반에서 70.1 뭐야? 확률이지, 확률. 그치? 5분의 2가. 맞아? 이게 확률이잖아. 5명 중 2명. 맞아? 얘도 당연히 뭐야? 확률이고 80.1 확률. 얘는 90.1 확률이지. 됐어? 이해하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위에 써놓은 이 도수분포를 이 도수분포표를 전체적으로 이제 밑에 있는 도수를 5로 나누게 되면 얘가 이제 뭘로 바뀐다는 거야? 이렇게 5로 다 나눠버리면 여기가 확률이 된다는 얘기야. 확률. 오케이? 그리고 이 점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야? 이게 이산 확률
분포 표가 되겠지. 이렇게. 됐냐? 이산확률 분포표. 그래서 이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70점하고 확률 변수랑 그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하고, 오케이? 80점 대응하는 확률 곱하고 90점 대응하는 확률 곱해서 뭐 하겠다고? 다 더하겠다고. 그럼 평균이 나온다고. 됐어? 그러니까 곱하고 다 더하면 평균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됐지? 그렇게 계산하면 돼. 평균.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분산 같은 경우는 자, 분산 뭐라고 했지? 어떻게 구한다고? 다시 써볼게. 뭐의 제곱?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맞아? 됐어? 자, 여기서 이제 평균 구하는 건 좀 에바니까 M이라고 할게. M. 오케이? 잘 봐봐. 황씨. 잘 봐. 눈 떠 있을게야. 눈 뜨라고 빨리. 눈 뜨라고! 평균 M. 그지? 자, 그러면은 편차라는 거는 70-M이겠지. 첫 번째 별량에 대한 편차. 70점에 대한 편차. 그지? 70-M. 이게 편차. 이걸 뭐 하라고? 제곱하라고.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이런 게 몇 개 있어? 이런 게 원래 2개가 있었지. 그지? 2명 있었으니까. 그 다음은 80-M. 이것도 80점에 대한 편차. 그치? 이것도 몇 명 있었어? 2명 있었고, 90-M. 이거 몇 명 있었어? 1명 있었지. 그치? 그럼 이거의 평균,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거를 뭘로 나눠주면 돼? 5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겠지. 그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맞지? 그럼 이걸 다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쪼개버리면 또 방금 했던 것처럼 70-M의 제곱 곱하기 그에 대응하는 확률이 나오고 80-M의 제곱 곱하기 확률 나오고 90-M의 제곱 곱하기 확률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어? 이렇게 해서 분산을 구하겠다고. 됐냐? 됐지? 그리고 이 분산 구한 거에서 이제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뭐만 씌워주면 끝이야? 루트만 씌워주면 끝이니까 별거 없겠지. 됐어? 이해했지? 이렇게 구할 거야. 그래서 요걸 좀 이제 일반적인 식으로 좀 만들어 줄게 내가. 자, 우리가 이제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작업을 할 거라서 그 표를 가지고 좀 일반적인 식을 만들어 볼게. 이렇게. 자, 확률 변수는 xn까지 있고, 그다음 그에 대응하는 확률들은 각각 P1, P2, P3 이런 식으로 Pn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요게 이산확률 분포표지. 얘가 맞지? Px 이렇게. 됐지? 맞지? 자,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할 거야. 자, 이제 공식이야. 잘 봐야 돼. 눈깔 똑바로 떠. 자, 우리 평균을 기호로는 뭐라고 하냐면 EX라고 할 거야. EX. 오케이? 확률 변수 X의 평균 이렇게 해석하면 돼. X의 평균. 됐지? 그리고 다른 기호로는 M이라고도 쓸 거야. 둘 다 같이 쓸 거야. 맞지? 자, 이 EX라는 거는 어떻게 한다 했냐면 얘네들끼리 곱한 다음에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곱하고 뭐 하라고? 더하라고. 더하면 평균이 나온다고. 곱하고 더하면. 맞지? 에이씨, 저거 텀블러 던질 뻔했네. x1, p1 더하기 x2, p2 이런 식으로 해서 xn, pn까지를 다 더하라고. 이걸 시그마로 표현해주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가 되겠지. 됐어? 이게 평균이라고. 이게. 이해했냐 뭔 말인지? 됐지? 외워야 돼 이거. 마찬가지 책에 보면 지금 이런 시그마 표현이 있어 없어? 책에 없어. 지금 여기서도 보면 어때? 없잖아 책에. 그치? 그냥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 표현 자체가 좀 빠지긴 했는데 근데 이 표현으로 그냥 외워. 맞지? 이걸 외워야 너네가 좀 연결도 좀 활용 문제 같은 경우 좀 이게 활용하기도 좀 쉬우니까 요걸 외우면 될까? 이거 공식, 그지? 공식. 이 공식을 잘 외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확률 변수 x지. 맞아? 이것도 확률 변수 x잖아요. 맞지? 이 둘의 형태는 항상 같아야 돼. 형태가 항상 같아야 돼.
오케이?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확률 변수랑 그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하는 거야, 각각을. 그리고 다 더하면 평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럼 만약에 여기가 x 세제곱이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x 세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지, 그게. 이해했어,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됐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산이라는 거는 vx라고 쓸 거야, vx. 옆에 쓸까? vx. vx. 왜 vx야? 분산이잖아, 분산. 분산이라서 vx. 분산. 오케이? vx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지, 그지? 편차의 제곱. 일단 얘가 별량이지. 그지? 편차는 뭐야? 여기서 뭐 뺀 거? 평균 뺀 거. 그러니까 x1 마이너스 m. 이게 편차. 이거의 제곱. 맞아? 이거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하라고. P1. 됐어? 더하기 x2 마이너스 뭐야? 불러와 빨리. x2 마이너스 m의 제곱 P2.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x n 마이너스 m의 제곱의 Pn까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걸 다 더하면 된다고, 확시. 그럼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뭐라고 쓰면 되냐? 황씨. 이걸 봐, 이 새끼야. 이거 여기 지금 규칙 다 나와 있잖아, 이 새끼야. 지금 이거 눈깔만 있어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 새끼야. 우리 앞 할머니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새끼야. 뭐야, 빨리 불러. x i 마이너스 m의 뭐, 이 새끼야? 제곱의 pi겠지, 그치? 이게 분산이라고, 분산. 오케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지, 그치?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게 기본적인 그 틀이 확률 변수, 그러니까 그 내가 구하고 싶은 그 어떤 확률 변수랑 그거랑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을 각각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그냥 평균이 나온다고. 그럼 지금은 내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이라는 이런 확률 변수에다가 그 대응하는 확률을 각각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 분산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냐? 자, 외워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은 이게 맞거든. 이 분산 공식이 이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걸로 계산을 하진 않아. 이걸로 계산하진 않아. 왜냐면 이걸로 계산하면 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걸로 계산하진 않고,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 제곱을 다 풀어주고 시그마랑 pi를 다 분배를 한번 해보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m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에 플러스 m제곱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가 나오거든. 전개를 다 해버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어? 뭐라고? 그치. x제곱의 뭐라고? x제곱의 평균이라고. 오케이?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걸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라고. 됐냐? 됐지? 됐지? 잘 봐. 우리 x의 평균은 이 x와 확률 곱한 다음에 각각 곱하고 다 더하면 된다고 했지, 그지? 그럼 x제곱의 평균은 x제곱과 확률을 뭐해? 곱한 다음에 각각을 다 곱한 다음에 뭐 하면 돼? 다 더하면 돼.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그치? x제곱의 평균이라고. 그치? 그치? 그리고 이게 뭐야? 평균이지, 평균. 그치? 2x, m이라고도 하지, m. 그러면 여기 앞에 2m 있으니까, 마이너스 2m 있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요놈 뭐야? 마이너스 2 m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리고 이거 뭐야? 1이지, 1. 확률의 뭐야? 총합이잖아, 그지? 확률의 총합 1이잖아. 그러니까 남는 게 플러스 m제곱만 남겠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m제곱. 그럼 그 말은 뭐야? 평균의 전체 뭐야? 평균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됐냐?
이걸로 이제 분산을 구할 거라고. 실제로 분산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건 이거야, 이거. 이건 기본 공식이고, 기본 초기 공식,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그거에 대한 공식이고, 이걸 다 풀어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거야, 분산을. 왜냐면 이대로 가면 되게 계산이 좀 복잡해.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갈 거야. 알았지? 그래서 너는 요 방식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걸 공식으로 외우고 있으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전체 제곱을 뺀다라고 해서 구할 거야, 분산을. 그치? 자,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는 우리가 이렇게 쓸 거야. 자, 표준 편차는 기호로 뭐라고 하냐면 시그마라고 읽어. 시그마. 이름 똑같아, 얘. 아, 그래서 없어진 건가? 어우씨. 아니, 그거라고 하긴 너무 사소한데? 얘도 시그마라고 읽어. 시그마. 얘 같은 경우 시그마 x는 루트 vx라고 해서 분산의 루트 씌우는 거. 뭐 이건 딱히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지, 그냥.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됐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얘기지. 되냐? 됐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너네가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이 공식만 잘 확인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만 구할 수 있으면 그럼 끝이야. 됐어? 그럼 돼. 자, 그리고 요 평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기대값이라고도 얘기해. 기대값. 오케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야. 됐지?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실제로 계산을 좀 몇 개 해보면 봐봐. 별거 없어. 지금 내가 말은 되게 길었는데 진짜 별거 없어. 자, 여기서 한번 구해볼게. 여기서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 한번 구해볼게. 진짜 별거 없어.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곱해서 더한다고. 얼마야?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얼마야? 2분의 5. 이게 평균이야. 졸라 쉽지? 그치? 분산 구해볼까, 분산?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라서 x제곱을 요 위에다가 그냥 올려서 써주면 돼, 이렇게. 이걸 가지고 곱하고 각각 곱해서 다 더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x제곱의 평균이야. 4분의 얼마, 황씨? 곱해, 이 새끼야. 1 더하기 너 눈이 안 좋냐? 안경 껴, 이 새끼야. 왜 자꾸 이게 할아버지처럼 자꾸 눈을 가늘게 뜨면서 보고 있어, 이 새끼. 얼마야, 그 다음에? 곱하라고, 이 새끼야. 여기 이렇게. 저 미친 새끼. 이거랑 이거 곱하라고, 이 새끼야. 얼마야? 4. 얼마야, 그 다음에? 9. 그 다음 얼마야? 16. 이게 x제곱의 평균이라고.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고. 얼마야? 평균의 제곱이 얼마야? 평균 얼마야? 지금 얼마 보고 있어? 4분의 25지. 얼마인데, 그 다음에? 4분의? 오. 이게 분산이라고. 졸라 쉽지? 어? 졸라 쉽다고, 이 새끼야. 근데 졸면 모른다고, 이 졸라 쉬운 것도. 표준 편차는 뭐야? 여기다 뭐 씌우라고? 루트 씌우라고. 얼마야? 2분의 루트 5겠지. 이게 표준 편차라고. 이게 끝이야. 쉽지? 요거라고, 요거.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표를 문제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너네가 직접 그리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표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그냥 이 공식대로 한 게 그냥 이거야, 이거. 되게 쉽잖아. 어렵지 않아, 이거. 됐지? 그래서 요걸로 잘 구해주면 되시겠고. 그리고 요것도 하나 얘기해볼게. 우리 분산을 또 다른 기호로 뭐라고도 쓰냐면 이 분산 있지, 분산을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보니까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x-m의 제곱 이렇게도 표현을 해. x-m이 뭐야? x-m 뭐 한 거야? x-m이 뭐야? x-m 편차, 그치? 편차를 뭐 했어, 지금? 제곱했잖아. 그거에 뭐라고?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분산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기호로 써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단순히 이제 분산 구하시오 이게 아니라 분산 구하시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지. 이걸 구하시오, 이렇게. 근데 이 10이 뭔지 모르잖아. 너네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평균을 구해보니까 평균이 10이 나온 거야.
그러면 결국 x에서 평균 뺀 거잖아, 그지? 그거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분산 구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냐고 말이지? 됐지? 그래서 이런 기호도 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그 다음에 요놈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 눈 떠, 방씨. 다 보여. 나 뒤통수에 눈이 있어. 자, 요놈은 이제 뭐냐면 확률 변수를 조금 변형을 한 거거든. 확률 변수를 좀 변형했을 때 그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인데, 봐봐. 첫 번째는 E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에다가 몇 배? A배 하고 B를 더한 거야. 그치? 그렇게 더했을 때 이때 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AEX 플러스 B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X의 평균에 똑같이 A배를 하고 B를 더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뀐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바뀐 그 변수, 확률 변수에 대한 그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에 3x-1이 있대. 그럼 얘는 3EX-1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산확률 분포표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이렇게 있고 여기에 확률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할 건데 만약에 이걸 구하래. 그러면 이 확률 변수에다가 전체적으로 3을 곱하고 1을 빼갖고 3x-1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얼마냐? 8하고 11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X의 평균을 그냥 구하고 나서 그리고 이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해라. 이런 말이라고. 이해했어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잘 봐. 자, xi, pi가 이제 평균이라고 했지. EX. 맞아? EX. 그러면은 EAX 플러스 B는 뭐라고 쓰면 돼?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 시그마 i는 1부터 뭐야? n까지 뭐라 쓰면 돼? A xi 플러스 b pi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이 형태랑 이 형태가 같으면 된다며. 그치? 그치? 그럼 이거 시그마하고 pi를 다 분배해봐. 그러면 a는 상수니까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xi, pi, 그 다음 플러스 b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가 되니까 이게 뭐야? x의 평균이지. 2x. 얘는 뭐야? 1이지. 1.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됐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 이 과정은 굳이 너네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얘를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된다고. 됐지? 그리고 이게 살짝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냐면 요 2라는 거를 분배를 다 했는데 확률 변수에만 좀 달라붙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좀 너네가 풀기가 편할 거야. 확률 변수에만 달라붙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 2의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 이 값을 구하래. 요걸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공식은 저렇게 1차식에 대한 공식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 내가 얘기했던 달라붙는 느낌, 확률 변수에만 달라붙는 느낌, 상수는 그냥 비껴가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얘 분배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 분배하면 2 x제곱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됐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이렇게 활용된 문제들도 잘 풀 수 있으니까 기억해놔. 이제. 그래서 이 평균, 첫 번째 평균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분산 VAX 플러스 B 얘는 A 제곱 VX로 나올 거야.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X의 분산을 구한 후에 X에 곱해져 있는 그 A 값을 제곱해서 곱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예시를 또 들어보면 V 3x-7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얘기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몇 VX? 9 VX랑 같다고. 뒤에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는 값은 전혀 상관없어. 오케이? 그냥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이게 이제 바뀐 제 별량에 대한 분산 공식인데 자, 이것도 간단해. 이것도 이 공식이 나온 거는 뭐 그냥 잠깐 보여주면
자, xi-m의 제곱 pi가 이게 원래 분산 공식이었잖아. 맞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풀어갖고 이제 썼는데, 여기서 그냥 볼게. 그럼 vax 플러스 b라는 건 뭐야? a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i는 1부터 n까지 axi 플러스 b에서 당연히 am 플러스 b를 빼야지. 맞아? 맞아? a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을 빼야 편차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빼는 과정에서 뭐가 사라지는 거야? b가 사라지지. 그러니까 이 뒤에 b는 별로 의미가 없다. 어차피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a를 이 괄호 바깥으로 뽑아서 앞으로 내보내주면 a제곱의 i는 1부터 n까지 xi-m의 제곱 pi가 되면서 얘가 분산이잖아. vx. 맞지? 그래서 a제곱 vx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됐지? 별거 없지? 그래서 요거까지 잘 외워주면 되겠고, 마지막은 시그마 ax 플러스 b.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a 시그마 x라고 생각하면 돼. 표준 편차 간단해. 절대값만 씌워주면 돼. 얘도 곱한 거에다가. 이거는 그냥 뭐 요걸로 증명해보면 시그마 우리 ax 플러스 b라는 거는 루트 vax 플러스 b겠지. 맞아? 그냥 공식상. 근데 루트 vax 플러스 b가 뭐였어 우리? a제곱 vx였잖아 방금. 맞지? 그럼 루트 a의 제곱은 뭐랑 같아? 절대값이랑 같지, 그치? 그리고 루트 vx니까 루트 vx는 다시 뭐야? 시그마 x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공식이. 됐지? 별거 없지? 그래서 이 공식 요거 가지고 잘 풀어주기만 하면 돼. 이 과정을 너네가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잘 풀어주기만 하면 된다. 아하.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왔대. 그치?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무슨 확률 변수야?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무슨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오케이?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 1, 2, 3. 맞지? 그러면 1 대입하면 k, 2 대입하면 4k, 3 대입하면 9k. 이거의 합이 얼마? 1. 그치? 확률의 총합. k는 얼마? 14분의 1. 졸라 쉽지? 다음 69번.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x제곱은 1일 확률을 구하래. x제곱은 1일 확률이라는 거는 x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지. 맞지? 확률의 총합 얼마라고? 1. 다 더하면 8a가 1. a 얼마? 8분의 1. x가 1일 확률과 마이너스 1일 확률은 각각 8분의 1하고 8분의 얼마? 4지. 맞지? 대입하면 나오니까. 계산하면 8분의 5가 되겠지. 졸라 쉽지? 73. 각 면에 0, 2, 4, 6의 숫자가 적혀있는 정사면체를 2번 던졌어.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두 수의 평균을 x라고 한대. 이때 x가 2 또는 4, 1 확률을 구하래. 두 개 더해서, 아까 두 개의 평균이, 두 수의 평균이 2라는 건 두 수의 합이 얼마란 얘기야? 두 수의 합이 4 또는 뭐야? 8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이럴 확률을 구하라고. 그럼 얼마야? 합이 4인 건 뭐야? 주사위 2번 던졌잖아. 근데 이제 정사면체 주사위니까 16분의 로 시작하겠지, 그치? 그럼 합이 4인 건 뭐 있는데? 지금 0, 2, 4, 6 적혀 있잖아. 뭐 있어? 0, 4, 2, 2, 4, 0이 있지, 그치? 맞지? 세 가지 있을 거고. 합이 8인 거는 2, 6, 4, 4, 6, 2 마찬가지 세 가지 있네. 그러니까 8분의 3이 답이겠지. 됐어? 졸라 쉽지? 그 다음 유형 6번을 볼게. 4번, 5번은 연속 확률 변수라 조금 있다 하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 이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래.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야. 보통 이런 거 구할 거야. a 얼마야? 얘 8분의 2야. 8분의 얼마야? 에? 2겠네, 그치? 8분의 2. 맞지? 이렇게. 그럼 평균 곱하고 더하라고. 얼마야 평균? 8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6 계산하면 8분의 13이겠지. 됐어? 간단하지?
그 다음에 분산은 x제곱의 평균이니까 요 위에다 써줘. 0은 어차피 제곱해봐야 0이니까 필요 없고 이렇게 되니까 곱하고 더하라고. 얼마야? 8분의 얼마? 3 더하기 8 더하기 18 맞지? 에서 뭘 빼? 64분의 169 빼라고. 됐냐? 얼마냐 계산하면? 얘가 29, 64분의 얼마? 29 곱하기 8이네. 72, 8, 2, 16, 232, 169 빼면 얼마? 3, 63이네. 됐어? 표준 편차 얼마? 8분의 3루트 7이겠지. 루트 63. 개 쉽지? 93.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7개의 제비 중에 임의로 3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이제 이거는 너네가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표를 너네가 만드는 거지. 직접. x가 가질 수 있는 값부터 따지면 돼. 먼저.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야. 뭐야? 0. 그치? 안 나올 수 있지. 또 1, 또 2, 또 3. 그치? 이렇게. 3까지 있겠지. 맞지? 그러면 총 7개의 제비 중에 3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으니까 7C3, 35가지가 전체 가질 수가 될 거야. 맞아? 이 중에서 당첨 제비가 안 나와야 돼. 당첨 제비가 꽝 제비 몇 개 있어? 4개 중에서만 3개를 뽑는 거니까 4C3, 4가지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은 당첨 제비 하나 나와야 돼. 당첨 제비 3개 중 하나, 꽝 제비 4개 중 2개. 얼마야? 18이겠지. 그 다음 당첨 제비 2개는 3개 중 2개, 꽝 제비 4개 중 하나. 얼마? 10이겠지. 그지? 당첨 제비 3개를 다 뽑는 건 몇 가지? 33가지, 1가지. 다 더했을 때 얼마야? 1 나오지. 잘 구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내가 확률 잘 구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어.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분산 구하래. 그럼 분산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평균부터 구해야 돼. 곱하고 더할 거야. 35분의 18 더하기 24 더하기 3. 계산하면 35분의 얼마? 45. 맞지? 그러면 7분의 9겠네. 맞아. 그치? 분산 구해볼게. 분산 여기다가 제곱을 쓰라고. 여기다 위에다가. 그리고 곱하고 더하라고. 35분의 얼마? 18 더하기 48 더하기 9에서 49분의 81 빼면 되지. 됐냐? 얼마냐 계산하면? 75 맞지? 5로 까면 7분의 15가 되겠네. 맞지? 그럼 49로 통분이 가능하지. 얼마야? 49분의 105에서 81 빼니까 얼마? 24가 되겠지. 약분 안 되지. 분산 이게 답이지. 됐어? 이게 뭐 존나 쉽지? 8번 98번 100원짜리 동전 1개랑 50원짜리 2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받는 게임을 하는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을 구하래. 기대값이 뭐라고? 평균, 금액의 평균.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확률 변수 x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x의 평균 구하라고. 오케이? 그럼 금액이 될 수 있는 거 마찬가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생각해봐. 뭐부터 있어? 0원부터 있지, 그치? 전부 뒷면 나오면 맞지? 0원. 또 50원, 그치? 또 100원. 그 다음은 150원. 그 다음에 200원, 그치? 이렇게. 그럼 계산해볼게. 확률 하나씩. 0원 받을 확률 얼마? 동전 3개를 던진 거니까, 그치? 8분의 얼마? 1이지. 50원 받을 확률은 8분의 2겠지. 자, 50원 2개 있고 100원 하나 있어. 그러면 앞, 뒤, 뒤가 있고 뒤, 앞, 뒤가 있잖아. 2가지밖에 없지. 그치? 50원짜리 하나만 앞면이 돼야 되니까. 100원짜리는 100원 받으려면 8분의 이것도 2겠지. 그치? 앞, 뒤 아니면 뒤, 앞. 맞지? 그 다음 150원은 이것도 8분의 2지. 그치? 100원짜리 하나 무조건 앞면, 50원짜리 둘 중에 하나 앞면. 그 다음 마지막 200원은 8분의 1이겠지. 확률 다 더하면 1 나오나? 나오지. 잘 구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평균 구하라는 얘기니까 8분의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더하기 200이면 얼마야? 8분의 얼마? 800이야? 그럼 얼마란 얘기야? 평균은 100원이란 얘기지. 됐어? 501
평균이 마이너스 1이고 분산이 2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 y가 저렇게 나온대. 자, x의 평균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분산은 2라고 했어. 이때 y의 평균, 얘가 1이래. y의 평균. 근데 y가 뭐라고 했냐면 ax 플러스 b라고 했다고. 이렇게. 맞아? 그럼 이것도 공식으로 따지면 a 2x 플러스 얼마? b가 1이란 얘기지. 됐어? 얘 얼마라고? 얘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vy가 얼마래? y의 분산은 2라고 나와있지 문제에서. 근데 y가 또 뭐라고 했어? a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얘는 a 제곱 vx, 얘가 2라고. 근데 분산이 얼마라 했어? x의 분산은 2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약분 때리면 a 제곱이 1, a 값이 얼마란 얘기야? 뿔마 1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1이겠지. a가 1이면 b 얼마? 2가 되겠지. 더하면 얼마야? 3이지. 별거 없지? 507.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저 값을 구하래. 마찬가지로 이 4x 플러스 5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공식을 활용해서 절대값 4의 시그마 x, 결국 4 시그마 x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그마 x를 찾아서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지. 됐냐? 그럼 x에 대한 지금 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잖아. 확률의 총합 얼마? 1. 4a가 1, a는 4분의 1. 그치? 그러면 요거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4분의 1. 이거 약분해 마라. 말어. 왜? 어차피 곱하고 뭐 할 거야, 다? 더 할 거야. 어차피 다시 통분해야 돼. 그러니까 약분 안 하는 게 낫지, 그지? 그래서 평균부터 구해볼게. 얼마? 4분의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계산하면. 맞지? 확률 아니야. 음수 나올 수 있어, 충분히. 다음 분산.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니까 제곱을 다 위에다 써주고 곱하고 더하면 4분의 3에서 16분의 1 빼는 거지. 평균의 제곱. 맞지? 얼마야? 16분의 11 나오겠지. 표준 편차 얼마? 4분의 루트 11이야. 대입하면 되지. 얼마야? 그래서 루트 11이지. 쉽지? 11. 파란 공 3개,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노란 공의 개수를 x라고 한대.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부터 찾아볼게. 뭐 있어? 0, 1, 2까지 있지. 그렇지. 그러면 총 5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낼 거니까 전체는 OC2가지. 10가지겠지. 그지? 이 중에서 노란색이 안 나온다는 건 파란색에서만 2개를 꺼내겠다는 거잖아. 몇 가지야, 그게? 3가지지. 32가지. 그 다음에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니까 몇 가지? 6가지지. 3 곱하기 2니까. 맞아? 하나씩. 3cl, 2cl. 그 다음에 노란색 2개니까 뭐야? 1가지. 다 더해서 1 나오는 거 맞지? 잘 구했지, 그치? 이런 상황에서 5x 플러스 3의 분산을 구하래. v5x 플러스 3 구하래. 얘는 뭐랑 같다고? 25 vx와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분산만 찾으면 되겠지. 자, 평균 얼마? 10분의 6 더하기 2니까 5분의 4네. 맞아? 분산은 10분의 6 더하기 4 빼기 25분의 16이지. 그럼 25분의 9가 되겠네. 맞아? 1이니까. 1 빼기 25분의 16이니까. 답이 얼마라고? 9라고. 9. 됐어? 졸라 쉽지? 여기는 오답도 별로 없어. 쉬워서. 물론 지금은 엄청 쉬운 문제들만 나온 거야.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C단계처럼 보면은, C단계 지금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오고 너네가 이 상황을 가지고 마찬가지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저기서 이제 평균을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오케이. 자, 다시. 이 테스트도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시간이 없네. 연속 확률 변수. 자, 요거 빨리 한번 얘기해 볼게.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셀 수 없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키나 시간, 뭐 몸무게 이런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건데 예시로 하나 들어보자면 이런 거야. 배차 간격이 10분인 버스가 있대. 10분인 어떤 버스가 있다고 해볼게. 버스 있어. 오케이? 그 어떤 A라는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가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할게. 오케이? 이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X라고 할게.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기다리는 시간이 X잖아. 그럼 최소 몇 분부터 최대 몇 분까지 기다리겠어? 0분부터 10분까지 실수값으로 기다리겠지. 그치? 실수값이지, 그지? 뭐 3분, 뭐 몇 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맞지? 이런 식으로 실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란 얘기야. 그럼 이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 표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표를 그릴 수 없잖아. 딱딱 끊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무조건. 그래서 이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계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고, 아까 했던 확률 질량 함수랑 좀 이름이 달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고, 기호로는 y는 fx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진짜 뭐라는 거야? 그냥 진짜 함수란 얘기야, 함수.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x축 있고 y축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0부터 기다리는 시간이 10분까지가 되는 거야. 맞지? 기다리는 시간 10분까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10분까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기다리는 그 확률은 다 어떻게 써? 다 똑같겠지. 0분 기다릴 확률, 1분 기다릴 확률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이 일정한 상수함수로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의 fx는. 오케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확률의 총합은 얼마라고 했어, 아까? 확률의 총합은 1이라고 했지. 근데 이 연속 확률 변수, 마찬가지 확률의 총합이 1인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도형이잖아, 도형. 맞아? 도형의 넓이로 확률을 구할 거야. 우리가 종류를 세 가지를 배웠어. 수학적 확률하고 뭐야? 통계적 확률하고 기하적 확률을 배웠단 말이야. 여기서 기하적 확률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전체 면적이 확률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1. 그러니까 이 함수는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냐?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여기서는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10분의 1. 그리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10까지. 됐냐?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3분에서 5분 사이로 기다릴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x가 3 이상 5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 5에서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이 면적을 뭐 하면 돼? 그냥 구하면 돼, 면적을. 얼마야, 이 면적이? 5분의 1이잖아. 그럼 이 확률이 5분의 1이다라고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됐냐? 됐지? 이런 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성질이 세 가지가 있거든.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인데,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거 기억해야 돼. fx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이 x의 그 구간이 전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는 1이라고 생각하면 돼. 면적이지, 면적. 확률의 총합. 그치? 그래서 그게 1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로 내가 어떤 x가 a부터 b까지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요걸로 이제 계산해서 확률을 구하겠다. 이런 게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냐? 세 가지. 아까 확률 질량 함수 했던 그 성질하고 얼추 내용 비슷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는 도구로서 뭘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적분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야. 정적분을. 오케이? 그러니까 정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확률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연히 fx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여기서 요만큼까지 적분을 때리면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지.
확률이 음수일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fx가 뭐란 얘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그리고 이 말은 그냥 전체 면적, 전체 확률이 1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그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을 찾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됐냐?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다인데,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정적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빠져버렸어, 이게. 요게 빠졌어. 그러면 이런 직선의 넓이야 구할 수 있지만 곡선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겠어, 그러면? 이런 곡선의 넓이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구해? 구할 수 있어? 못 구해. 그래서 안 나와, 그냥. 개꿀이지. 안 나와. 옛날에 나왔거든? 옛날에 2차 함수, 3차 함수 나왔는데 요즘에 안 나와. 완전 개꿀이야. 요즘 뭐만 나오냐면 직선하고 직선만 나와. 직선만.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범위를 잘랐을 때 나올 수 있는 도형들이 꼴랑 뭐밖에 없어? 이런 직사각형 아니면 사다리꼴 아니면 삼각형 이 정도밖에 없어. 그냥 구하면 돼. 그러니까 적분을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이해했냐고 말이지? 안 나온다고 어차피. 알았지? 그래서 간단하게 오히려 이렇게 유형이 훨씬 줄어갖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나오니까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기서도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작업을 원래 했거든. 평균은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x, fx, dx로 구해야 돼. 원래 평균 공식이 이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 이산확률 변수에서 비교를 좀 해보잖아. 똑같아. 형태는 똑같아. 확률 변수에 확률 질량함수 곱하고 더하면 평균이잖아. 맞지? 확률 변수랑 확률 밀도함수랑 곱하고 이 인테그랄이 원래 뭐야? 인테그랄이 원래 리미트 시그마 합친 거 아니야? 이게 인테그랄이잖아. 여기에 시그마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야? 다 더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x랑 확률 변수랑 확률 밀도함수 곱하고 다 더해버리면 마찬가지 평균이다. 그러니까 형태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했는데, 근데 이게 빠졌다고. 평균을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그래서 안 나와 그냥. 완전 개꿀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거는 딱히 별로 없어.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그래프에서 이런 그래프 그린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fx에 뭐 k가 이제 들어간다. 그럼 k 값을 구하시오라든지, 아니면 이 그림에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라든지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되게 간단하지? 됐어? 그래서 이런 내용만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좀 나오냐면 이 확률 밀도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도 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제 보기에서 확률 밀도함수가 되는 것들만 고르시오 라고 문제에서 나왔다고 쳐볼게. 이렇게 해볼게. 예시로 한번 몇 개만 그려볼게. 이렇게. 디귿! 이렇게 있다 해보자. 자, 이 보기 4개 중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는 애들만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일 것 같아? 뭐가 가능할 것 같아?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게? 뭐하고 뭐? 니은하고 디귿. 그치? 뭐 때문에? 기억은 왜 안 되지? fx가 0보다 작은 게 있지, 그치? 1번에서 뭐라 했어? 1번 조건에서. 확률 밀도 함수의 그 성질에서 1번이 뭐였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치? 이런 것 때문에 얘는 안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다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면적 다 구해보면 얼마야, 이거? 이 면적 구해보면 얼만데? 1이잖아. 괜찮아. 맞아? 얘는 어때? 이것도 이제 다 위에 있고, x축 위에 있고, 이거 면적 구해보면 얼마야? 1이잖아. 이것도 괜찮아. 자, 얘 같은 경우 다 위에 있어. 그 이거 면적 구해보면 얼마 나와? 3 나오겠지, 그지? 3 나올 것 같아. 3 나오네. 면적이 안 맞지, 그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만족을 하려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면서 면적이 뭐가 나와야 돼? 전체 면적이 1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쳐주는 거지. 됐냐? 그래서 이런 걸 고르는 문제.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 되게 간단하지?
그래서 간단해 내용 자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유형 4번을 좀 풀어볼게. 자, 79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k 값을 구하래.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되게 쉬운데 너네들의 너네들의 특기라고 하나? 단점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요즘 애들 문제를 더럽게 안 읽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첫 줄은 없어, 아예.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식이 이렇게 나왔네? x가 될 수 있는 게 2부터 4까지야? 그러면 x에다 2 넣어야지? 2 넣으면 얼마야? 2k네? 3도 넣어볼까? 3 넣으면 얼마냐? 4k지? 4도 넣어보자? 얼마야? 6k네? 확률의 총합은 1이지? 12k가 1이네. k 얼마? 12분의 1. 이렇게 한다고 너네가. 진짜 뒤진다 이렇게 하면. 맞지? 이게 뭐야? 이상확률 변수야? 아니지. 뭐야 지금? 연속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뭘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알았지? 분명히 있어 이거. 이렇게 해서 틀리는 애들이 진짜 꼭 한 명 있더라고. 진짜 걸리면 뒤져. 자, 얘는 지금 2부터 4까지야. 2 넣으면 2K지. 4 넣으면 6K고. 맞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냥 X축 위에 정도에 그려주면 돼. 정확히 모르긴 하지만 그냥 그리면 돼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이게 1 돼야지, 그지? 그럼 이 면적은 뭐야?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얘가 1 돼야 된다고. K 얼마? 8분의 1이라고. 이해했냐고 말이지? 잘 읽어 문제. 알지? 문제 또 개판을 읽어갖고 이거 그냥 다 대입하지 말고. 알지? 그 다음 83번.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왔대. 자, 이거 또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면 무조건 그래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자, 2에서 어때? 2에서 V자 형태가 나오겠지.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0이랑 4일 때 각각 2a잖아. 됐냐? 여기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1.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a 곱하기 2배 1개 1이라고. 맞아? a 얼마? 4분의 1. 얘 얼마? 2분의 1. 됐지? 여기서 뭐 구하래?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2분의 5까지. 3 여기 있고 2분의 한 이쯤에 있겠지. 이만큼 넓이 구하라고. 됐어? 그럼 그냥 삼각형 넓이 2개 그냥 더하면 되잖아. 구해서. 여기 얼마야? 4분의 1이지. 이런 거 할 때 저기다 대입해도 되긴 하는데 보통 닮음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야. 얘하고 얘 닮음이잖아. 1대 2 닮음이지.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4분의 1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라. 그 얘는 y가 얼만데? 8분의 1이지, 그지? 맞아? 그럼 앞에 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뒤에 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계산하면 8분의 1 더하기 32분의 1이니까 32분의 5 요게 답이 되겠지. 쉽지? 요게 끝이야. 별거 없지?